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이명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의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과학사 또는 과학철학, 과학정책 이런 쪽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세 분의 연구자분이 쓰신 책이에요. 과학의 결정적 순간들. 말하자면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과학사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역사 또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분들이 서문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쓰셨지만 위인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위인전 어릴 때 다 읽고 잘하셨나요? 세대가 좀 바뀌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위인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분야가 있었고요. 그 위인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읽도록 권장했고 많은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위인전을 읽는 세대였는데 그때마다 드는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이 책에도 이 저자분들도 적시를 해놨는데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일단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니까 그 위인전에 나오는 과학자들 또는 다른 훌륭한 분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분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갔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이렇게 신화적인, 신적인 뭐 이런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도무지 실제 존재했던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서문에서도 이분들이 명확하게 지적을 했듯이 그런 위인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전과 자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전을 통해서 그 과학자들의 여러 면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면, 또 그가 그런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과학자의 여정들을 그렇게 평전이라는 형태로 살펴가는 것들이.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의 그런 개별적인 여정들이 과학사 전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학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일 거예요. 뭐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떤 대상을 뭐 왕조를 중심으로 또는 민중사를 중심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 특히 과학에서는 어떤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중요한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과학의 발달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인전이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 서문에 위인전과 평전에 대한 이야기를 구태여 그렇게 써놓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과학자를 중심으로 보되 그 사람이 성취한 업적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러한 업적을 낼 수 있었던 노력과 행운 또는 그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걸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어떤 임계점이 될 만한 과학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쭉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는 과학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약간 비기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임계점 또는 임계 국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과 그 후가 질적으로 달라져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을 이분들이 등장시켰는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체가 2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3명의 과학자를 중심으로 했겠죠. 한번 과학자들 이름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요. 갈릴레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갈릴레오의 절반만 성공한 대화.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은 아마도 그야말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면들이 결과론적으로
과학혁명을 이끌었고 근대 과학이 탄생하고 현대 과학의 이런 부흥기를 이끄는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갈릴레오가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패러데이,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죠.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래서 전자기파 방정식이 되게 유명한데요. 사실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의 확립이 현대 전자 문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빛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스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랑크, 양자역학, 그 다음에 볼츠만, 그 다음에 소르본의 스캔들, 그 다음에 헨리에타 리비트. 헨리에타 리비트는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허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허블의 법칙. 또 허블 우주망원경 할 때 그 허블인데요. 우주의 팽창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주의 팽창을 관측적으로 발견한 분이 허블인데, 그렇게 하자면 어떤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빠르게 멀어져 가는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발견한 것이 우주의 팽창인데,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변광성의 광도와 주기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은하까지 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주기와 광도 곡선의 법칙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헨리에타 리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헨리에타 리비트가 변광성의 비밀을 밝혔을 때, 이게 어쩌면 우주 팽창을 통한 빅뱅 우주론의 첫걸음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점이 되는 것들을 뽑아내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논의 하버드 항성 스펙트럼 분류법이 채택되었을 때, 캐논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리비트 같은 분들도 여성이었어요. 당신은 천문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하지만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거든요. 그런 이분들을 이제 자리매김을 잘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밀리컨의 광전 효과, 그 다음에 볼테라, 그 다음에 퀴리, 그 다음에 마이트너. 퀴리 박사님과 더불어서 마이트너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가 굉장히 대비되는 삶을 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리매김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 하이젠베르크와 보어. 그 다음에 독일 과학자들이 원폭 투하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에는 특정한 한 명의 과학자라기보다는 그 특수한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의 행적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쭉쭉 갑니다. 그리고 17장을 가면 튜링, 요즘 정말 인공지능 정말 그 약진이 무섭지 않습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정, 개념을 확립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왓슨, DNA 구조. 그렇게 쭉쭉 가서 최근에 커머너, 환경 위기를 경고했던 분이거든요. 70년대. 이렇게까지 쭉 와서 어떻게 보면 그 근대 과학이 태동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를 23개의 꼭지를 통해서, 특히 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한 책이 바로 이 과학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의 미덕은 국내 연구진이 썼다는 거예요. 그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국경이 없고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과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과학을 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점이라는 게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정서라는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정서에 잘 맞는 그러한 서술 방식을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를 통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근대 과학의 성장을 통해서 현대사를 한번 좀 맛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시고 그러면 아마 과학사와 과학 철학에 대한, 또는 과학자, 개별적인 과학자에 대한 관심도 생겨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 방식은 다소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그런 대중과학적인 엔터테인먼트 책이라기보다는 담담하게 서술한 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담백함이 녹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